예,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입니다. 예, 보건산업진흥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외국인 의료 인력의 국내 연수와 관련돼서 현황을 알아보고 또 향후에 어떻게 방향을 가지고 갈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외국인 의료 인력을 국내에 연수하는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왜 외국인 의료 인력을 왜 국내에 데려와서 연수를 해야 될까요? 우리나라의 입장, 타국의 입장이 각각 한마디씩 말씀해 주시겠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의료기관 해외 진출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친한 그런 분위기를 그 나라 타겟 국가에 조성하자는 그런 차원이 있습니다. 타국에서는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선진 의료 기술을 습득하는 기회를 받겠죠. 그렇죠. 윈윈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로서는 해외 환자를 유치한다든지 병원 산업이 진출할 때 그쪽에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또 외국에서는 우리나라의 선진 의료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특히 카자흐스탄 같은 데서는 국가보건의료 발전 프로그램을 위해서 2011년부터 15년까지 5년간 3조 6천억을 투입한다고 하고요. 사우디 같은 데도 이제 국내와 쌍둥이 프로젝트를 실시하는 건 물론이고 또 최근에 또 우리와 협정을 맺어서 여러 가지 교류를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는 보건의료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우리의 선진 기술을 도입하는 장점이 있는 것이고 우리는 또 우리들의 장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잘 살려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외국인 의료 인력 국내 연수 사업에 있어서 보건산업진흥원의 역할이 있습니다. 아까 존경한 남인순 의원님께서 언급을 해주셨지만 메디컬 코리아 아카데미가 그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보니까 2007년부터 시작해서 2013년까지 많은 연수를 진행하셨더라고요. 지금 연수 명수가 인력으로는 얼마나 됐죠? 한 200명 정도. 그렇죠. 216명이고 국가로는 16개국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16개국 이게 의미가 있다 생각을 한 게 아까 우리나라가 의료기관 해외 진출한 국가도 16개국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진출했고 유치하고 하는 국가와 이제 중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의미를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어떤 국가들이 보냈나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카자흐스탄, 중국, 몽골, 러시아, 사우디 이런 데더라고요. 그래서 카자흐스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가보건의료 발전 프로그램에 3조 6천억을 투입하는 의미가 있고요. 사우디 역시 쌍둥이 프로젝트 등 큰 비용을 들여서 인프라 구축하는 나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관계를 잘 해서 연수 사업을 잘 해야 된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고요. 네. 그런데 예산은 2011년, 12년, 13년 각각 5억, 6억, 5억 이렇게 했더라고요. 연수생도 늘어나고 중요성도 늘어나는데 예산이 비슷하거나 2014년은 5억으로 또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감소된 이유는 무엇인지는 제가 다시 한번 나중에 보건산업국장 통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가별 여러 나라들에서 연수를 하러 오는데 이거 역시 우리가 국가별로 다른 전략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울지마 툰스에 우리 신부님이 활약하셨던 수단 같은데 최빈 개도국에는 연수생들을 불러와서 ODA와 연계된 사업을 해서 우리 국가 이미지를 창출하고 인류애를 실천해야 되고요. 또 저개발국이지만 신흥국, 고소득국 이런 데는 그쪽에서 비용을 들여서라도 우리나라에 연수를 올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우디가 대표적인 것이죠. 퇴임하신 진영 전 장관께서 사우디 가서 협정을 하신 것 중에 중요 업적이 하나 있었죠. 그죠? 네. 사우디에서 매년 한 달에 3,000달러씩 주면서 우리나라에서 연수를 하겠다. 네. 연간 100명이 하겠다. 네. 일단 5년 하기로 미니멈 100명. 계획은 10년까지도 할 수 있는데 일단 5년 하기로 협정을 하신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제가 한 사람이 3개월 체류한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 연 10,000달러 정도 내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면 5년간 5억에서 10억까지 되는 거고 각 의료기관 5개 정도가 하면 각 의료기관에서도 연수를 하는 만큼 또 윈윈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협정은 했지만 문제가 없어야 잘 되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거기서 제가 말씀드릴 게 예산이 줄었다는 것도 문제인데요. 연수할 수 있는 전문 연수센터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보건산업국장님 잠깐 여쭤볼게요. 지금 국내 연수를 할 때 단지 참관만 해가지고는 의미가 없잖아요. 응?
수술방 가서 뭐 잠깐 뭐 보기도 하고 뭐 해야 되는데 네. 그 연수생들에게 제한적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고시하셨죠. 지난 4월에. 네,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는지 기억하세요? 그 환자의 동의를 받고 그 연수생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예. 그 중에서 중요한 걸 제가 말씀을 조금 드려야 되는데요. 3개월간 사전교육을 받고 1년 범위 안에서 제한적 의료행위를 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3개월간 사전교육 받을 내용이 그 한국의 의료 환경과 환자에 대한 이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그 자국에서 만 3년 이상의 임상 경험이 있는 분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의료 여건이 다르잖아요. 그분들의 임상 기술, 교육 정도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각 기관에 맡긴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해외 연수생을 그 수련할 수 있는 연수센터의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취지에는 동의하십니까? 네. 네, 충분히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위암, 간암, 로봇 수술, 내시경, 장기 이식 이런 것들은 현장에서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것에 대한 깊은 이해를 수술방 가서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내에서 연수센터를 만들어서 우리 환경 또 환자에 대한 이해, 기본 술기 이런 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거를 갑자기 만들려면 힘들기 때문에 제가 그런 연수센터가 있나 알아보니까 외과에서 술기센터를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외과 전공의들이 지금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고 교육을 따로 받기가 힘들잖아요. 몇 명 안 되니까 현장에서 바로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술기센터를 만들어서 시뮬레이션이라든지 여러 술기를 개발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내 전공의 전문의, 보수교육, 술기교육 하는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함께 해서 그 외국인 인력을 또 교육하는 이런 것을 하면 예산도 적절하게 쓰고 그분들의 질도 올려줄 수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건산업국장님께 말씀드릴 것은 예산 확보 부분, 그 다음에 그 연수센터의 필요성과 방안 이런 것을 검토하시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검토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외과 술기센터와 연계하는 걸 포함해서 검토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문정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새누리당의 민현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